철수한 군부대 입구 앞 무성한 잡초들. 이곳을 포함해 경기 연천군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수도권 규제까지 겹쳐 개발이 어렵습니다. 규제를 받는 거가 70년이 됐거든요. 인구는 줄고 빈집과 공터는 늘어갑니다. 상가엔 지나다니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전부 다 문 닫은 집이고 사람이 줄었다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지역 내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약 30%. 입주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기반 인프라들이 없어요. 너에게 난 해질 연거울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돼. 이름만 들었고 한 번도 처음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넓고 그다음에 시원해서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이 뎁살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뎁사진은 알았는데 일찍 못 시켰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았어요. 연천 좋은 거는 예전서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30여 년 전에 연천군에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 뎁사리 공원은 처음 왔지만은 너무 시원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이 가을 하늘하고 이 풍경이 너무 잘 어울려요. 엄청 좋아요. 힐링되는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이쁘고요. 너무 넓고 꽃향기 너무 좋다. 탁 트여가지고 애들이 꽃 구경하기도 너무 좋고 이거를 처음 봐가지고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좋았어요.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뎁사리가 이제 겨울을 나면 이제 노후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걷어. 뎁사리는 또 소각을 하고 그래 또 밭을 만들어서 또 해놔야 또 뎁사리 식재를 하니까 그리고 그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뎁사리 이제 모종을 또 보이대요. 모종을 보서 발화가 돼서 이제 싹이 트면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라게 되면 그걸 또 고추모 문양 이식을 해야 돼. 그래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죠, 사실. 아유, 한 1년 내내 준비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이 축제 기간을 예.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네. 엊그제까지만 해도 다 일 나오셔서 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이제 해마다 뭐 20만 명씩 오고 그러는데. 소감은 너무 뿌듯하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놨는데 그래도 오셔가지고 감탄사를 절로 보내주시고 또 힐링이 된다. 또 이런 소리를 하시고. 이곳은 이제 임진강 군남땡 홍수 조절지거든요. 이 수몰지의 그 생태계 교란 식물, 즉 뭐 돼지풀을 중심으로 그 서식지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퇴치해야 될까 그 고민하다가 우리 마을 주민과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여기다가 그럼 대체 식물을 심어서 정원을 가꾸자 이런 생각의 씨앗을 놨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제 이 뎁사리.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이 뎁사리 선정하게 됐고 이것을 봄부터 마을 주민 한 160여 명 되시는데 온 주민이 다 나오셔서 하우스 안에서 뎁사리 묘목을 길러서 어느 정도 선정하면 그걸 처음부터 이식해서 오늘의 모습이 펼쳐지거든요.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중면 지역 주민의 온 마음과 정성이 깃들여진 녹아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하게 됐지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 이 내 맘은 뜬구름 하늘을 월월 나르고 그대와 처음 만난 그날 이 내 맘은 한없이 즐거웠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수도권의 최북단 연천은 접경 지역이 갖는 평화의 의미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사시대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번 주 인사이드 경위는 이 같은 가치를 10분 활용해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연천군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 나오셨습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영상으로도 잠깐 네. 보셨는데 지금 연천에 뎁사리 정원이 이 예. 수도권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뎁사리 정원이 어떤 곳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네, 뎁사리 정원은 최초의 군남댐의 그 저류지 역할을 하던 생태계 교란 식물이 서식하던 지역인데 이것을 우리 주민이 하나 되어서 거기 뎁사리 식물을 심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봄에는 푸른 물, 가을에는 붉게 저녁 노을처럼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그것도 또 강가로 임진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그 천혜의 그런 그 생태계가 보존돼 있고 자연의 미가 함축된 그런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규모도 작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약 3만 본의 뎁사리가 심어져 있고요. 금년에는 특히 그 백일홍, 천일홍, 황화 코스모스까지 같이 식재가 돼서 더욱더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 22만 명이 이 뎁사리 정원을 찾았습니다. 연천군의 인구 대비 그 4만 2천 명 대비해서는 거의 5배 그렇죠. 육박하는 네. 규모인데 이 뎁사리 정원 성과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 방문객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이제 목표를 30만 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한 모든 주민이 나와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그 자연 그 우리 농산물 판매 그다음에 식당 부스에서 많은 준비를 더욱더 하였고 무엇보다 특히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지난해에도 이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신규로 도로 개설도 했고 안전 문제를 많이 보완해서 금년에는 편하게 뎁사리 정원을 관광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 뎁사리 이 정원은 1년 중에 2달만 열리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여름 가을이거든요. 봄에 이제 식재해서 여름에 키워서 이제 9월, 10월 되면 이제 그게 이제 피크를 이루는데 특히 그 가을이 되면 그 붉게 물드는 그런 정원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중면 이 면민들은 지금 전체 면민 숫자가 160명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면 단위에서는 가장 적은 면인 것 같아요. 160여 명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네. 2개 마을 주민 모두가 봄부터 나와서 땀 흘리며 식재하고 가꾸고 또 여름을 견디면서 가을에 뎁사리 정원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 면민들의 자긍심을 갖고 또 그 많은 방문객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마을 경제에 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도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뎁사리 정원 이 개방 기간 9월, 10월에 또 하나 의미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연천 군인 가족 페스티벌입니다. 예. 지난해 군인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올해 처음 열리는 축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군인 가족의 날이 지정이 됐죠. 매년 9월 넷째 주 금요일. 네. 우리 연천군은 그 접경지역으로서 군과 함께하는 그런 그 군사문화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주둔하는 군 가족 또 우리 장병들과 함께 우리 군민이 어우러져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천에는 이 군인 가족이 많아서 네. 이 축제에 대한 호응이 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축제 주요 프로그램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특히 이제 군 가족을 중심으로 군을 중심으로 한 문화 축제이기 때문에 군 가족이 함께하는 캠프, 그다음에 군인 가족 노래자랑, 서바이벌 게임 등 다양한 또 그 육해 공군 장비 전시, 또 전시 장비 탑승 체험 등 다양한 그 볼거리와 먹거리 또 체험거리를
준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열리는 겁니까?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 20만 평의 잔디 광장에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천은 또 이 전국적인 그 율무의 주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예, 연천에서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연천 율무 축제도 인기가 좋습니다. 네. 올해 축제는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이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우리 전곡리 유적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선사유적지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 좋은 그 천혜의 그 잔디 광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다채로운 행사가 거기서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군수님. 뭐 축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이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는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생활 인구에 주목하고 있는데 연천군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이 생활 인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생활 인구의 개념 그리고 이 생활 인구가 늘 때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생활 인구의 개념이라 하면 그 수도권 시민이 연천군을 방문해서 월 1회 이상 방문해서 3시간 이상 체류하다 가면 연천군의 생활 인구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게 이제 생활 인구 개념이고 생활 인구가 태동된 배경은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농산어청 지방의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생활 인구를 제도를 도입했고요. 저 연천군도 생활 인구를 지금 수도권 전철 1호선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그 수도권 시민들이 연천군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생활 인구가 늘어나면은 이 도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 인구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그 교통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야 되겠죠. 그들이 와서 또 장시간 또 머물고 숙박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농촌 체류형 쉼터라든지 이런 그 펜션이라든지 또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세컨하우스의 개념으로 가는 것도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연천군의 인구는 4만 명대지만 생활 인구가 100만 명이라면은 어떤 100만 명에 맞추어서 도시 계획을 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천의 생활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김 군수께서는 2030년까지 연천군의 생활 인구를 무려 1,000만 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그 장담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십니까? 30년, 29년도에 생활 인구 1,000만 도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지난해까지 저희가 300만 돌파를 했습니다. 24년도에.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하는 것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디지털 주민증 제도가 있습니다. 관광 주민증. 외부인들이 이 스마트폰에 디지털 관광 주민등록증을 탑재를 하면 연천 국민으로 그 주민은 우리 연천군에 방문해서 어디 관광지 들어갈 때 군민과 똑같은 혜택,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인원이 지난해 18만 명을 저희가 돌파를 했어요. 이렇듯 이러한 부분 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연천군이 또 우리 생태와 역사와 평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살아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그 유적 관광지들을 전체 정비하고 고도화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머물고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는 노력을 지금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30년에 꼭 그 1,000만 명, 생활 인구 1,000만 명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군수님,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연천군청을 깜짝 네. 방문했습니다. 예. 취임 9일 만이었고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연천군청을 방문한 것은 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현안 때문이었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 때부터 경기 북부와 낙후된 접경 지역에 대한 그 관심과 생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생각의 일환으로 저희 연천군을 방문하게 된 것인 것 같고요. 특히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 수도권 내에서도 많은 어려운 지역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연천군 전체의 93%가 군사시설 보호지구로 묶여 있는 이 지역이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될 시간이 아닌가 공통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우리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 사업으로 펼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제 지역 주민과 그 지역의 해당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를 아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대화를 많이 나눠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천군 청산면이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 사업으로 전개해서 연천군 전체 인구는 줄었으나 그러나 청산면 인구는 늘었거든요. 사업체도 늘고 미장원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런 긍정적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연천군 전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산해 주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거 외에도 특히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라든지 지역의 현안을 몇 가지 건의드리고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연천군에 대해서 이 접경 지역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라 도든 중앙정부든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상 지원을 해야 될 군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연천군은 그래서 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목표로 띄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회발전특구, 왜 연천이 이 특구가 돼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새 정부 대통령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키워드가 균형과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균형과 공정을 찾음에 있어서 수도권이기 때문에 막연히 제외되는 외면받는 과거의 현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분단 이후 75년을 지나왔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접경지역 국민은 남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도 철조망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여기 왔는데요. 우리 연천 군민의 일상은 매일 저녁 철조망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면서 버텨온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이것이 우리 연천 국민뿐이 아니라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강화 옹진까지 접경지대 국민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연천군은 중부 내륙의 중심 지역으로서 전체 지역이 서울특별시 플러스 경기도 안양시를 합한 면적이 연천군의 면적인데요. 그 큰 면적의 93%가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천 군민의 일상적인 삶은 군사 규제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일상생활의 불편과 지역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연천군을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의 삶입니다. 네, 특별한 희생을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가 지난 7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마무리하면서 네. 경기도 연천과 가평 그리고 인천의 강화와 옹진군이죠. 네. 이 네 개 이 군을 네. 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수도권이라고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예.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이 공식적인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까지 지난 7월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14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1차적으로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에서 허용된 수도권 내의 접경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이루지 못한 것이거든요. 이제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수도권 내에서 접경 지역이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급격히 줄어드는 그 중첩된 힘든 지역을 제한적으로 선별을 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회발전특구를 연천군이 지정받아야 되냐 하면은 나중에 말씀 나오시겠지만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지금 분양률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물론 교통인프라의 부족 정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제도가 수도권에 있는 과밀에 있는 지역의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해서 균형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내에서 그 지방과 다름없는
지방보다 더 어떻게 보면 열악한 이 연천군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해서 기업이 오도록 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인구 감소 지역에서 감소를 멈추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순환시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정한 새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회발전 특구는 수도권에 우리 연천군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제일 먼저 지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 군수께서 지난 27일이죠. 그 가평 군수 그리고 강화 옹진 군수님과 함께 국회에 가서 이 역차별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하고도 그 협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뭐 지정 요건 완화를 촉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이제 지방 우선 정책입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을 우선하겠다라는 정책인데요. 거기에 지금 수도권은 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우리 네 군데가 접경 지역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요 네 개 구는 지방 우선 정책에 포함해달라. 지방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건이 완화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연천의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연천의 은통 일반 산업단지죠. 이 연천도 이 일자리를 위해서는 이 여기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벌써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양률이 아직 30%로 이 저조한 상황인데 어떻게 활성화 방안 짜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방안,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BIX 산업단지를 저희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구가 지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그럼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저희 연천군이 경기 북부 대개발 계획의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회발전 특구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려면 교통 인프라가 좀 필요한데 아직 이제 남은 것이 수도권 전철 1호선은 이제 23년도 12월 달에 개통이 됐지만 기업의 물류비를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도 조기 착수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도권 전철은 2023년 12월에 개통이 됐고요. 지금 서울과 연천을 잇는 연천에 일단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연천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양주 연천을 거쳐 들어오는 고속도로인데요. 서울서 양주까지는 민자 고속도로로 2030년에 개통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양주에서 연천까지는 국가 일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24년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금년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천군에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지금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고속도로가 지금 수도권에 닿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연천군이 유일합니다. 네. 이런 곳이 연천군입니다. 대학도 하나 없고요. 이 접경 지역으로서 겪는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이 조기 착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지금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다행인 것은 지난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때 자체 우리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정과제에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연천 현충원을 가기 위한 접근성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도 이 고속도로 사업은 필요하다고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기 착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연천에는 국립연천현충원이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에 이은 세 번째 국립현충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천 국립현충원 언제 완공되고 이 개원할 예정입니까? 네, 금년 4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27년 8월경에 개장을 목표로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현충원이 개장이 되어야 현충원에 오시는 분들이 연천군의 생활 인구와 관광 인구로 저희는 연계시킬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도 이게 단순한 현충 추모 시설이 아닌 공원화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훌륭한 시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면서 원만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립 그 연천 현충원이 이 개원을 하면은 네. 정말로 서울 연천 고속도로가 이 시급하겠군요. 이에 발맞춰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주 시급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이 지난 6월 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에 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연천군으로서는 이 의정연수원 어떤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연천군이 유치를 했는데요. 그 유치 배경에는 우리 4만여 군민 모두의 한 마음 한 뜻이지 않았나 그런 그 갈망, 그 욕구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할 수 있었고요. 지금 우리 연천군에는 민간 연수원, 공공 연수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수원 또 이런 그 숙박 시설이 필요한 그런 여건인데요. 아마 경기도에서 광역의회 차원에서 최초로 만드는 경기도 의정연수원이기 때문에 저희 연천군과 같이 협업을 해서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이 의정연수원이 위치하는 그 부지가 그 경원선 신탄리역에서 내리시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그 유명한 고대산 자락에 위치하게 됩니다. 유치 당시에 평가하시는 분들도 와 보시고 정말 주변 환경 좋고 교통 접근성 좋고요. 또 불과 또 우리 국립현충원하고 이 지금 의정연수원이 들어가는 거리하고는 약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단지로서 연계하면 더욱더 의정연수원도 보다도 높은 기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접경 지역인 연천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역차별과 국토 균형 발전의 접점이 어딘지도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